CD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CDM의 모델에 포함되는 데이터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은 CDM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테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의료 영역에서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CDM의 형태로 변환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이제 한의학의 영역에서도 표준 EMR이나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DM이라는 것은 커먼 데이터 모델의 약자이고 기존에 이제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다른 구조 그리고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된 형식과 내용으로 통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데이터 연구를 할 때 개별 기관의 EMR 데이터를 각자 추출을 하고 처리해서 가공하는 그런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처리했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나의 분석이 끝나면 그 분석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CDM이 제한되고 나서는 하나의 분석 코드를 만들어도 여러 병원의 데이터들의 형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다기관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의 재생산성도 높아진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DM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가지는 데이터 용어, 어휘, 코딩 체계와 같은 의미를 통일하고 데이터의 규격을 맞춰서 이제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렇게 연구자의 어플리케이션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선 기존에 이제 CDW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병원 데이터를 그대로 검색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차트 리뷰까지 가능하실 수 있도록 환자의 식별 정보를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마다 이제 프리텍스트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CDW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DM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그 개인 식별 정보를 가명화 처리를 해서 비식별화된 이런 형태의 데이터이고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오픈소스 그리고 오픈소스 분석 패키지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원하시는 조작적 정의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연구 분석 지원 플랫폼까지도 이제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데이터의 퀄리티 유지와 관리 그리고 연구에 재활용 가능한 지속적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CDM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용어 기반의 이 공통 데이터 모델 변환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 기법에 확대를 하고 또 다기관 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MR 자료를 CDM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데이터의 다양한 구조와 유형 그리고 콘텐츠 등을 통합을 하고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가명화 처리를 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방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세 번째 목적으로는 연구용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 그리고 분석 환경을 개발하는 데 구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형태의 CDM이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FDA의 센티넬 같은 경우는 약물 이상 반응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센티넬의 CDM이 제한이 되어 왔었고 또 이제 환자 중심 임상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또 피코넷이라는 또 컨소시엄에서 피코넷 CDM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전체 데이터 연구 관련해서 이머지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머지와 연계를 해서 이제 I2B2라는 스타스키마 기반의 임상 유전체 데이터 통합을 하는 이런 CDM도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에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의 데이터가 변환이 되고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CDM은 오몹 CDM 또는 오디시 CDM이라고 부르고 이 CDM의 목적은 임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고 다기관 간에 평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몹 CD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몹이라는 컨소시엄에서 처음 개발이 됐고 이 컨소시엄이 종료되고 나서는 이제 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라는 연구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자로는 OHDSI라고 표기를 하고 발음은 오디세이 또는 오디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시 연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국제 리서치 네트워크이면서 다기관, 다학제 간의 이 연구 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코디네이팅 센터는 컬럼비아 대학에 위치를 하고 이 리서치 네트워크는 관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재생산성,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연구의 개방성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ODC 네트워크에서는 기관 간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CDM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만 반출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는 전체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GitHub과 같은 이런 리소스를 통해서 전체 연구자에게 개방을 하는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죄송합니다. 인터내셔널 CDM 리서치 네트워크에는 다양한 국가의 많은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일자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총 34개의 의료기관이 인터내셔널 CDM 리서치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수는 이제 미국이고 유럽이나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19년도부터 산업부의 국책과제 일환으로 CDM의 구축과 확장의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3월 기준으로 총 53개의 의료기관의 심평원을 포함한 기관의 데이터가 CDM으로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진행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장표가 제가 지난 7월에 조사를 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ODC 안에서도 이제 각자 연구자들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서브 워킹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 또는 방법론 연구 아니면 뭐 유전체 연구나 어떤 종양학의 연구 이런 것들을 주제로 리서치 그룹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또는 이제 에덴과 같은 유럽의 어떤 그런 스터디 그룹도 이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까지 계속 이제 이 CDM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에서 지금 오목 CDM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2021년 이후에 총 300여 건의 논문이 조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연구자의 저널 출판 논문을 추리면 총 59건의 연구가 지금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의 설계 원칙은 CDM을 이제 관찰 연구를 지원하는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군의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파악하든지 아니면 개별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특정 아웃컴을 예측하는 연구 또는 환자 집단 간의 어떤 효과를 추정하는 이런 연구들을 지원하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환자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고 또 이런 환자 중심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표준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2차적인 활용이 가능한 이런 표준 기반의 설계 원칙을 가집니다. 그리고 원천 데이터와 CDM으로 변환이 된 데이터를 모두 이제 테이블에 담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또 MS SQL이나 오라클과 같은 다양한 DBMS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또 CDM 모델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호환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집니다. CDM 데이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데요. 각각의 데이터의 주제에 맞는 정보들을 테이블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테이블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보시는 환자 데이터는 클리니컬 데이터의 영역에서 환자의 방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각각의 유형별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소 정보, 그리고 의료진의 정보와 같은 이런 헬스 시스템의 영역의 테이블도 있고 또 표준 용어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는 스탠다다이즈 보캐블러리 영역도 있고 또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리저트 스키마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도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선 CDM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환자의 방문 중심의 모델 그리고 환자 중심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환자의 방문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이제 적재가 된다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석 쿼리가 있습니다. 방문에 어떤 몇 개의 평균 약 처방을 받을까 하는 어떤 분석 쿼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자의 방문 중심의 모델일 경우 이 환자의 비짓에서 생성되는 이제 약 테이블의 정보를 쿼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석 쿼리에 대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비짓과 이제 프리스크립션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이 데이터 모델이 환자의 방문, 환자의 시술 또는 환자의 약관, 환자의 진단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모델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 분석 쿼리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환자와 그다음에 방문, 또 약 이렇게 세 가지 테이블을 조인해서 분석 쿼리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비짓 중심의 데이터 모델이 구성이 될 경우 연구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간단한 쿼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오목 CDM의 데이터 테이블들은 각각의 이제 도메인이라고 하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라는 기본 정보의 테이블, 그리고 수진 정보라는 테이블, 이런 주제가 가지는 테이블들을 오목 CDM에서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 컨디션의 도메인, 약물의 도메인, 이 주제별로 모든 테이블들은 지금 보시는 표의 형식의 필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메인별 정보 식별자 아이디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해당 환자의 아이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단이면 이 진단을 내린 이 의료진의 아이디, 그리고 이 진단을 받은 방문에 대한 아이디, 이렇게 아이디 값을 가지고 또 오목 CDM에서 변환이 된 표준 용어에 대한 컨셉 아이디, 그리고 이것의 유형, 또 이 원천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던 원본 값과 이 원본 값의 형식, 이 필드들을 같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CDM에서는 모든 정보는 컨셉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컨셉들은 다른 컨셉과 릴레이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컨셉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하이라키 구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들은 이 해당하는 컨셉의 내용에 대한 보캐뷸러리도 같이 아이디 값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단 컨셉이면 보캐뷸러리 아이디가 스노우메드일 수도 있고 또는 ICD-10일 수도 있고 검사 컨셉일 경우에는 로잉크의 보캐뷸러리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컨셉이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고 관리해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컨셉이라는 개념은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그냥 표준화된 세부 단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있을 때 여기서 뭐 카디오베스큘러, 블리딩, 와파린 이런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컨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셉은 컨셉의 테이블에서 전체 컨셉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컨셉 테이블은 이제 전체 CDM에서의 이 컨셉의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이 컨셉의 이름, 그리고 속하는 도메인, 그리고 이 컨셉의 용어, 이렇게 정보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트릴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진단 컨셉의 경우 이 에이트릴 피브릴레이션의 오몹에서의 컨셉 고유 아이디는 313217이 되고 또 이 컨셉은 진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컨디션의 값으로 가지고 또 이 진단은 스노우메드 시티 용어이면서 스노우메드 안에서 클리니컬 파인딩의 스탠다드 컨셉의 유형을 가지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의 고유 스노우메드의 원천 코드 값은 컨셉의 코드라는 필드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23217의 원천 스노우메드 코드 값은 49436004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컨셉을 DB에서 SQL문을 가지고 조회를 할 때
컨셉 테이블에 323217의 컨셉을 보여달라는 쿼리를 입력을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컨셉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컨셉 아이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몹에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컨셉 아이디는 해당 컨셉의 고유 등록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컨셉 코드 1001을 입력을 했을 때 1001이라는 컨셉의 코드를 가지는 여러 보캐블러리 아이디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컨셉 코드라는 것이 컨셉 코드는 고유한 아이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는 컨셉 아이디인 것이고 이 컨셉에 대한 원천 컨셉의 코드 값이 컨셉 코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몹 CDN에서는 도메인별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의 데이터는 주로 KCD 코드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KCD 코드를 오몹 CDM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스노메드시티로 변환을 하고 또는 이제 스노메드시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일부 암 정보 같은 경우에는 ICD-O3와 같은 이런 표준을 가지고 변환을 해서 CDM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EDI 또는 ATC 코드로 병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오몹 CDM의 데이터에서는 표준 용어가 RxNOM 또는 RxNOM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해당 용어 표준으로 우리가 가진 약물 정보를 매핑을 해서 CDM을 구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들을 이제 병원마다 ICD-10 또는 저희는 KCD-7 뭐 이런 식으로 용어 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용어 체계들을 스노메드시티라는 하나의 어떤 용어로 통일을 하고 또 스노메드에서 가지는 하이라키 정보 또는 다른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컨셉들과의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정보도 마찬가지로 RxNOM 또는 RxNOM 익스텐션으로 변환을 해서 기관마다 다른 코드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보들은 이 오몹 CDM의 아테나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DM 구축을 할 때 이 아테나 사이트의 다운로드 기능에서 이 오몹 CDM의 전체 컨셉 아이디 그리고 해당하는 뭐 용어의 정보 이런 모든 정보들을 아테나에서 다운을 받아서 용어 변환을 하고 구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과 같은 이런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이 아테나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 용어를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이 용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이 용어의 스노메드 코드와 이제 연관된 다른 용어들의 정보까지도 아테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가 이렇게 되고 이 컨셉의 아이디는 오몹에서의 식별자는 이 값이고 이 컨셉의 원천 스노메드 코드가 49436004 그리고 이 에이트리 피브릴레이션 내가 선택한 이 컨셉의 하위 개념은 substance에 해당하는 이런 진단들이 이 에이트리 피브릴레이션에 해당하는 하위 개념 이렇게 같이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상 연구에 필요한 주요 테이블들은 한 개수가 12개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기본 정보, 그리고 환자의 수진 정보, 또 진단, 사망, 약물 처방, 그다음에 검사와 시술 정보, 또 의료기기 또는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검체를 떼어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체의 정보, 또는 환자가 방문해서 만들어진 서식지, 그리고 환자의 거주지 정보나 기관 정보, 그다음에 진료과 정보 이런 테이블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소개해드린 테이블들의 그 상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펄슨 테이블은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에서 환자 한 명당 환자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펄슨 테이블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원천 환자 번호 대신에 오몹 CDM에서 식별하고자 하는 이제 대체키를 받아서 이제 펄슨 아이디 값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뭐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성별과 출생 연도, 뭐 출생월 이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고 환자의 출생일이나 시간 정보는 식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연구자에게 접근 허용 가능한 이런 설계를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뭐 레이스나 에스니시티에 대한 이런 정보들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해당하는 필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거주지 정보에 대한 로케이션 아이디 값도 같이 가지게 되고 저희 병원 데이터의 원천 그 기록된 값은 이제 소스 밸류라고 해서 우리 병원의 원래 데이터, 원래 기록된 값까지 같이 필드를 구성을 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이제 수진, 방문에 대한 정보는 비짓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개별 방문마다 또 일련 번호를 이제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환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많이 방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방문의 값 그리고 이 방문의 유형,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입원했을 때의 수진 기록이면 이 비짓 컨셉 아이디에는 9201이라는 값을 넣어야 되고 또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응급실 방문했던 수진일 경우 비짓 컨셉 아이디를 9203이라는 값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사를 위한 방문 또는 검진을 위한 방문의 경우에도 지정된 컨셉 아이디가 있어서 각각의 이 적합한 값들을 이제 비즈 컨셉 아이디 필드에 넣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환자의 내원 경로 또는 퇴원 후의 장소 이런 정보들도 같이 이제 비즈 어커런스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원천 데이터에 이 환자가 퇴원 장소가 뭐 집으로 갔을 경우 아니면 뭐 재원 이후 사망했을 경우 또는 전원이 됐을 경우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컨셉 아이디를 이 퇴원 컨셉 아이디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수진 동안 만나신 이제 의료진에 대한 정보도 이제 프로바이더 아이디에서 의료진의 정보까지도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식별 키가 아니라 대체 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원천 데이터에 기록이 된 값은 이 소스 밸류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뭐 집에서 왔다, 뭐 집 이런 식으로 원천 데이터의 값이 기록된 데이터도 같이 기록을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진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 어커런스, 이 진단 데이터는 표준 용어를 스노메드 시티 또는 일부 ICD-53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서는 환자의 주진단과 부진단 그리고 주호소 이런 정보들을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에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KCD7 코드이기 때문에 원천 데이터에 기록된 값은 이 소스 밸류, 컨디션의 소스 밸류에 원래 데이터 값을 넣고 또 이 데이터가 가지는 모모 컨셉 아이디는 소스의 컨셉 아이디 이렇게 넣고 또 이 로컬 코드에 대한 스노메드 시티의 모모 컨셉 아이디를 컨디션 컨셉 아이디에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오른쪽 칸에 있는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CDM으로 만들 이 진단 데이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번이라는 환자 번호를 가진 이 사람이 2019년 1월 29일에 이 컨디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00번 환자는 4043371이라는 컨셉을 진단을 받았고 이 4043371의 원천 데이터 값, 그러니까 이 100번 환자의 실제 EMR에서는 진단이 A09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고 이 A09에 대한 컨셉 아이디는 42483698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에 대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아테나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예시에서는 이 4043371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아테나에서 inflammatory disorder of digestive tract 이 진단명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이 진단이 이제 스노메드 진단이면서 또 이 해당하는 이 진단의 이제 유형은 이제 클레임의 데이터이고 또 이 진단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스테이터스 컨셉이라는 거는 이 진단의 그 상태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이 정보는 이제 세컨더리 다이그노시스로 진단을 받은 그런 속성이고, 우리가 이제 로컬 데이터에서는 A09로 기록이 되는데, 이 A09가 이제 KC7의 컨셉 코드는 이제 4248, 3698 이런 정보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DM의 이 내용들은 초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서 컨셉과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요구가 됩니다. 계속 테이블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사망할 경우 이제 환자당 1개의 레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내 사망 기록이 있을 경우 이제 이렇게 사망 테이블을 구성을 할 수 있고, 로컬 진단 코드와 로컬 컨셉 아이디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망 기록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테이블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같은 거는 약물 같은 이런 약품 처방 정보는 Rx놈과 Rx놈 익스텐션의 용어로 변환을 해서 드러그 익스포저라는 도메인의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는 약의 접수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드러그 도메인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Rx놈에 해당하는 오몹의 컨셉 아이디를 드러그 컨셉 아이디로 적재를 하게 되고, 또 이 약물을 처방받은 그 시간 정보, 그리고 유형, 또 약의 리필 수량, 단위 이런 정보들을 함께 필드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치형으로 결과가 나오는 진단 검사 같은 이런 경우에는 메저먼트라는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임상 관찰 기록처럼 이렇게 수치값으로 떨어지는 이런 데이터를 메저먼트에 같이 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로컬 검사 코드는 이제 메저먼트 소스 밸류에 저희 병원의 원내 코드를 기록을 하고, 이 코드에 해당하는 로잉크 코드에 대한 오몹의 컨셉 아이디를 메저먼트 컨셉 아이디에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단검사 데이터를 CDM으로 변환을 하고자 할 때 저희 병원의 원내 코드를 로잉크로 매핑을 하고, 이 로잉크 코드에 대한 컨셉 아이디를 아테나에서 찾아서 이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형으로 나오는 검사가 아닌 문진이나 또는 가족력, 과거력 같은 이런 텍스트형 결과에 대해서는 옵저베이션이라는 도메인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옵저베이션 테이블들은 해당하는 정보에 스노우메드나 로잉크와 같은 이 컨셉의 아이디를 옵저베이션 컨셉 아이디에 넣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설문 기록이면 이제 이 옵저베이션의 타입 컨셉 아이디는 건강검진 유형의 컨셉 아이디를 적재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되고, 또는 가족력이나 과거력 같은 데이터면 이제 타입 컨셉 아이디를 이제 검진이랑은 별도로 또 가족력이나 과거력에 해당하는 값을 컨셉 아이디로 부여를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과 시술, 그리고 처치, 검사 오더, 영상검사 오더 같은 경우에는 ODC CDM에서는 프로시저 어커런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정보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과 처치 오더 또는 수혈 같은 이런 데이터들은 프로시저 어커런스 테이블의 스펙에 맞는 형태로 변환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사와 마찬가지로 또 소스 밸류에 저희 이제 원내 코드를 넣고, 또 이 코드에 대한 오모백 컨셉 아이디를 이 프로시저 컨셉 아이디에 구성을 하고, 해당하는 이 컨셉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프로시저의 유형 컨셉 아이디를 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목 CDM에서는 옵저베이션 피리오드라고 해서 전체 환자당 이제 이 환자가 방문한 처음과 마지막으로 방문한 그 병원 기록에 대한 테이블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방문을 했던 환자는 첫 시작일이 이제 3월 1월 1일과 엔드 데이트가 3월 1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처음 방문한 환자면 첫 기록일과 마지막 기록일이 이제 첫 방문일치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는 저희 병원에 10년 동안 방문을 했을 경우
첫 기록일은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의 그 날짜, 그리고 마지막은 10년 동안의 마지막 그 방문 날짜, 이렇게 해서 옵저베이션 피리오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시 CDM에서는 이제 에라 테이블들도 같이 있는데요. 이 에라 테이블들은 연구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추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에서 이제 이 에라 테이블들은 약물과 진단에 대해서 이제 에라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원천 데이터에 약물 정보가 예를 들어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로 변환이 되고, 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이 구성이 됐을 때 이 개별 이제 익스포저와 드러그 익스포저와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들을 기반으로 30일간의 퍼시스턴스 윈도우를 허용해서 이 30일 안에 이 환자가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이 같은 기간으로 이제 묶어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가 다르더라도 같은 성분의 약이 30일 이내에 여러 개가 처방이 됐을 경우 하나의 약물 성분의 기간, 이렇게 만들어주는 변수가 들어가는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의 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그 개별 처방된 건수, 이렇게 정보를 넣게 되고, 진단도 마찬가지로 원천 데이터의 진단 데이터가 컨디션 어커런스로 변환이 된 상태에서 이 테이블 안에서 동일한 진단을 30일 이내에 여러 번 처방받았을 때 하나의 진단 기간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4번을 방문을 했는데 각각 뉴모니아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 환자의 그 개별 방문 일자를 가지고 30일 이내이면 컨디션 에라에서는 이제 이 뉴모니아라는 진단 변수가 2개가 생성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리고 진단의 건수, 이렇게 들어가는 테이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에라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나는 원하는 이 진단의 상위 개념으로 연구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컨디션 그룹 에라라는 컨디션 에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면 상위 개념이 이제 런 컨솔리데이션이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연구를 분석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컨디션의 그룹 에라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컨셉의 그래뉴러리티를 허용을 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소 정보는 주소 마스터를 이제 CDM의 형식의 로케이션이라는 테이블의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소 마스터를 우편번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해당 테이블의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테미스 코리아라고 해서 국내 의료기관 간의 어떤 코드 매핑 의논을 하는 그런 GitHub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이제 주소 정보가 이제 공개가 돼 있어서 이 해당하는 주소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저희 병원 주소 마스터와 이렇게 연계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원천 데이터는 CDM의 이제 소스라는 이제 그 필드에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천 데이터 EMR에 저장된 값을 하나의 필드로 구성을 해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할 때 CDM의 스노우메드 컨셉과 CDM의 컨셉을 잘 모르지만 이 소스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KCD7의 어떤 특정 진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데이터 쿼리를 이제 소스 값을 원하시는 KCD7의 내용으로 저희가 분석 쿼리를 만들게 되면은 컨셉이나 뭐 컨셉의 정보나 또는 스노우메드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흔하게 사용하시는 이런 원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도 연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CDM으로 변환이 된 이런 진단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의 값, 그리고 CDM으로 변환된 컨셉 값, 이렇게 같은 하나의 라인에 여러 개의 필드를 구성을 해서 진단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컨셉과 컨셉 간의 관계 정보, 그리고 뭐 부모 자식 같은 이런 상하 관계에 대한 정보들도 CDM의 컨셉 테이블에 이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희가 변환을 할 때 해당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컨셉 테이블, 그리고 컨셉에 해당하는 용어, 그리고 컨셉의 관계, 그리고 원천 데이터에서 이 컨셉을 어떻게 매핑을 했는지에 대한 소스 컨셉 맵, 이런 관련된 테이블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 하나의 컨셉이더라도 이 컨셉에 연결된 정보들을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서 같이 보실 수 있고, 또 CDM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원천 데이터, 소스 데이터의 컨셉 매핑 과정을 저희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이런 테이블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ERD 다이어그램처럼 환자의 방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 관련된 주소 또는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 우리 병원의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마스터를 CDM 테이블의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구축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내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보건의료 분산연구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는 심평원의 CDM, 그리고 국립암센터의 샘플 CDM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히라 데이터의 경우에는 사실 복잡한 약물에 대한 이 드러그 어커런스, 드러그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테이블은 없지만 진단 정보라든지 환자 정보, 그리고 수진 정보, 그리고 시술 정보, 이런 것들은 히라의 데이터가 어떻게 CDM으로 변환이 되어서 공개가 될 예정인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CDM을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CDM의 스펙에 맞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CDM 분석을 지원하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는 원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웹페이지 형식으로 보시게 되는 이런 분석 도구인데요. 이 아틀라스는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필요 없이 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코호트를 만들고 또는 분석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 자료를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임상 연구자들이 복잡한 SQL 이런 설정 필요 없이 아틀라스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이제 많은 연구들은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나중에 아틀라스를 만들게 되면 원내 크롬 브라우저에서 저희 아틀라스의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하는 지금 페이지를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면은 저희가 나중에 만들 보람의 CDM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또는 컨셉에 우리 보람의 CDM에 들어가 있는 컨셉의 정보를 또 서치해주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치 메뉴를 통해서 내가 찾은 예를 들어서 진단 컨셉이면 이 진단 컨셉이 전체 보람의 CDM에서 몇 번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 세트라는 메뉴에서는 내가 원하는 임상 개념을 만들 수 있는 컨셉을 조작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컨셉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진단 또는 검사, 이런 약물, 이런 여러 가지 컨셉들을 조합을 해서 그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컨셉 세트 메뉴에서 그 조작적 정의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원하는 코호트를 만들어주는 기능도 이 아틀라스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컨셉 세트, 여기서 조작이 된 기준을 가지고 이 코호트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지, 이 코호트의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언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 이제
쿼리를 입력하는 대신에 이 아틀라스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호트를 실제 데이터 안에서 몇 명의 환자가 이 코호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 만들어진 코호트들 간의 인시던스 레이트와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에서는 에스티메이션 연구가 파퓰레이션 수준에서의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개별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특정 아웃컴에 대한 프리딕션 코드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에서 코호트를 만들고 컨셉 세트를 만들어서 이 분석에 대한 에스티메이션과 프리딕션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서 R 분석 코드를 또 이 아틀라스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 연구를 하실 경우 이 프리딕션에서 만들어지는 R 코드를 실제 서버에서 실행시키면 이 만드신 모델에 대한 결과를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DM을 구축을 하고 나서 이런 아틀라스를 이제 개방을 하고 나서 또 실제 데이터를 이제 접근을 하셔서 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하실 수 있는 서버 환경을 또 같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이 CDM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환자의 조건을 가지고 CDM DB에서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의 형태, 주로 CSV 파일의 형태로 추출하셔서 직접 R 스튜디오 또는 파이썬과 같은 환경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서버 안에서 자유롭게 분석을 하시고 분석된 결과만 서버 바깥으로 반출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D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CDM 데이터는 병원의 환자 전체 임상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리소스이고, 사실 HIS에 들어가 있는 전체 환자 데이터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변환이 된 표준 용어라는 이런 컨셉으로 변환이 됐을 뿐 해당하는 내용은 같은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CDM이 만들어질 경우에 또 다른 병원과 분석 코드를 공유를 해서 다기관 연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재현 가능한 연구, 그리고 다기관 간의 어떤 임상적인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DM 데이터를 만들고 기존의 이제 HIS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어떤 시간과 노력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원하시는 연구에 따라서 뭐 다른 기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어떤 협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CDM 분석 도구, 이미 만들어진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다양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CDM도 단점과 제한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식별화 처리로 인해서 기관 간의 중복 환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망 자료와는 연계가 불가능하고, 사망 정보는 원내에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별화 처리로 인해서 환자의 실제 아이디 추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CDM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용어 매핑에 의존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나서 질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DM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환자의 진단과 약물, 검사와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와 같은 이제 없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CDM의 개념, 그리고 컨셉의 개념, 이러한 CDM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은 또 단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DM에 관련된 이런 또 리소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디시 관련된 어떤 내용의 튜토리얼 자료도 있고, 또 이제 오디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CDM의 상세 스펙, 그리고 아틀라스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들이 영상 자료와 또 텍스트 자료로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디시 CDM에 대한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CDM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딕셔너리처럼 만들어진 책이 출판돼 있고, 또 국내에서는 한글 버전으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실 수 있는 리소스도 같이 있습니다. 조금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추후 연구를 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령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CDM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사실 저도 사실 CDM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좀 알게 된, 약간이라도 좀 더 알게 된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오늘 지금 보니까 참가자분들이 한 38명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요. 혹시 참가자들 분 중에 질문이나 뭐 이렇게 의견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나 메모로 이렇게 주시면 메시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선 네. 메시지가 네, 메시지를 그러네요. 주셔가지고요. 네네. 저희 병원 CDM 구축은 언제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빨리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좀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타임라인은 올해 12월에 아틀라스를 오픈할 것을 이제 목표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